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천선도 붕괴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개인 재산 중 약 6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이사 대책에 따른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 분위기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15억 원으로 수렴되는 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날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에 장중 낙폭을 키우며 전거래일 대비 1% 내린 998.2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12일 천선을 거래일 만에 천선을 다시 내준 것으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등 대다수 업종,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에 전거래일 대비 1.06% 하락한 3,181.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양시장 하락은 다음 달 3일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과 현지 시간 28일 마감되는 FOMC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1위 부호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은 유산 중 1조 원가량을 의료공헌을 위해 쾌척하고 미술품 2만 3천 점을 국가에 기증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원칙대로 6년 동안 연부연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20조 원이 넘는 개인 재산 중 60% 이상이 사회로 환원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은 삼성전자를 통해 이런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유족들은 평소 의료복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자신들이 상속받은 유산 중 1조 원가량을 의료공헌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중 5천억 원이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되고 2천억 원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역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등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유족들은 공익적 사회 환원을 택했습니다. 이 역시 고인의 사업 보국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과 토지 등을 더해 총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속세 세입 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합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이번 달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 회장의 주식을 유족들이 각자 어떤 비율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이사 대책에 따른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상 후보 지역으로는 하남 간북, 김포 고촌 등이 거론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이번 주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국적으로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사 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1차 발표에서는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등 1만 1,000가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11만 가구와 비수도권 3만 9천 가구 등 총 14만 9천 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업체와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3차 발표로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 지역으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기존 공공주택 지구에서 해제됐던 곳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하남 간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언급됐던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기 수요로 돌리는 등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광역교통망 계획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좀 필요한 곳이고 또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이 된다는 거라 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LH 사태 이후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태라 정부의 사전투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확실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초고가 단지에선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15억 원 아래로 조정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에서 초고가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밖의 단지에선 일부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실제 마포, 성동, 영등포구 등에선 15억 원을 넘긴 매물이 최근 14억 원대로 호가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전반적 서울 아파트값 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소비 심리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통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1.7포인트 오른 102.2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포인트를 웃돈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선인 100포인트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이라는 발언을 담은 취재 기사가 은성수 코인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한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만든 이 NFT는 약 270만 원에 매각됐다고 하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블록체인 IT 기술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는 은 위원장의 발언 기사를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코인은 NFT 코인 거래소 오픈시에 등재돼 1이더리움 약 27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취재 기사를 NFT로 만든 것은 세계 처음으로 NFT는 디지털을 암호화해 복제가 가능한 음악이나 동영상 등 예술계에서 진품 보증서와 같이 주목받아왔습니다. 블록미디어 관계자는 발행 배경에 대해 역사를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정책 당국의 역사적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시의 메타마스크 은성수 코인 NFT를 매수할 수 있는데 발행 수익금은 디지털 자산에 관심 있는 어른 투자자 사업에 사용됩니다. 앞서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와 업계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하면 더 그쪽으로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NFT 업계 종사자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 창업자 잭도 씨가 15년 전 올린 첫 트윗이 약 33억 원에 낙찰되거나 영화감독 알렉스 라미레스의 방귀 소리 클립은 5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걷기로 하면서 2030 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올 상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평가액이 인당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의 1인당 배정된 주식수는 약 19,623주, 주식평가액은 20억 6천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크지 않아 실권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상장된 SK바이오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인당 주식평가액은 9억 3천만 원으로 SK아이테크놀로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실권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손실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개인 실손보험 상품과 관련해 2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실손보험의 합산 비율은 지난해 123.7%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일반 실손 상품 모두 손실 발생했고 특히 1세대 상품 손실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4년에 거쳐 실손 보험료를 평균 30% 이상 올렸고 올해도 15% 이상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사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을 맡게 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죠. LH가 구성한 민간 시공사 풀에 들어온 시공사 중에서 조건이 맞는 시공사 2-3곳을 추려 주민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지 주민들과 함께 공공복합사업 사전 컨설팅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이 시행하지만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다고 홍보한 공공주도 정비사업. 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시공사 풀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경제TV가 성북5구역 주민들과 도심 복합사업 관련 LH 사전 컨설팅에 참석해 들어보니 시공능력평가 등 일정 기준을 적용해 공공복합사업에 참여할 건설사 풀을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나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등의 기준을 세워 공공복합사업을 수주할 시공사들을 미리 구성해두는 방식입니다. 사업지별로 LH와 주민들이 공사비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해 후보건설사 2-3곳을 추립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로 올라온 건설사들의 평가 점수가 공개됩니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도입된 전례가 있습니다. 통상 가로주택 사업은 중소, 중견업체의 일감이지만 당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 내 정비사업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건설사들도 공공복합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일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물밑 작업을 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선도사업 후보지는 모두 서울 내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도 작은 사업 여러 개를 수주함으로써 큰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에선 용적률 등 사업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공사 풀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방식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CJ 홈쇼핑이 기존 TV 홈쇼핑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의 무게추를 모바일로 전환합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을 잡기 위해 과감한 대변신을 택한 건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CJ 홈쇼핑이 사업 기반을 TV에서 모바일로 전환합니다. 모바일이 주 소비 채널이 되면서 TV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사업 구조를 탈피하는 겁니다. 올해 초 모바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자한 CJ 홈쇼핑은 최근 이커머스 사업 부사장에 롯데백화점 김명구 최고정보 책임자를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TV 홈쇼핑과 쇼핑몰, T커머스 브랜드를 통합한 CJ 온스타일을 출범합니다. 기존 TV 홈쇼핑의 보조 채널의 성격에 불과했던 모바일을 메인 사업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채널 간 경계를 허물어 모바일에서 모든 라이브 채널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패션, 리빙, 뷰티 3대 카테고리 전문몰로 거듭납니다. TV와 모바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저희는 TV 채널 기반의 홈쇼핑을 모바일로 단순히 확장하는 것이 아닌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 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합니다. CJ 홈쇼핑이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 TV 홈쇼핑 성장 한계를 느낀 겁니다. 한국 TV 홈쇼핑 협회에 따르면 국내 7개 홈쇼핑 업체의 방송 취급고 비중은 2016년 50.8%에서 2019년 46.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 호조를 보였으나
백신 보급이 되면서 올해까지 반사이익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 모바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유입니다. 작년 CJ 요쇼핑의 전체 취급구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며 모바일 전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시대를 연 비스포크를 더 많은 공간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개념 확장에 나섰습니다. 냉장고 등 부엌 중심의 라인업을 집안 전체로 확장하고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강점을 활용해 고객들의 사용 시간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가정 내 부엌 풍경을 바꾼 삼성전자의 비스포크가 집안 전체로 라인업을 확장합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뜻을 지닌 비스포크는 지난 2019년 5월 냉장고 제품부터 출시돼 1년 6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른 그대로 소비자가 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인기 비결입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개념을 확장해 올 상반기 거실 등 모든 생활가전 영역에 신제품 17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가전제품들이 계속 모두 제조사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었다 보니 고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본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비스포크는 현재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부엌과 거실 등에서 쓰는 15개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식기세척기와 함께 현관에 놓고 신발을 관리하는 슈드레서가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 확대 외에 비스포크를 통해 고객들의 사용 시간까지 확장합니다. 매번 새 제품을 살 필요 없이 패널 교체 등으로 자녀 출생이나 이사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올해 신제품부터 기한 없이 무상으로 수리 교체해주는 평생보증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핵심 부품에 대한 평생보증까지 적용을 해서 고객이 시간이 지나도 비스포크 제품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삼성전자는 다양한 고객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 등 다양한 전문 업체들과 비스포크 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비스포크 홈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판매 비중을 국내 가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출도 확대해 컬러 가전 바람을 더 거세게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부터 코인까지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 투자 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2030 세대 투자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불리는 NFT까지 재테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2030 세대가 이제 투자처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NFT 시장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생소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가상자산입니다. 토큰 하나당 특정 가격이 주어지는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NFT는 토큰 콘텐츠에 대한 희소 가치를 나타냅니다. 가장 처음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나 트위터 최고 경영자의 트위트 등이 NFT가 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NFT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NFT 정보 사이트 논펀지블닷컴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NFT 판매 금액은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 9,300만 달러를 기록한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NFT가 양질의 재테크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예술품이나 유명인과 관련된 콘텐츠 등 검증된 고유한 것들의 가치를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 값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거래한다는 점이 그런 평가를 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신중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 삶 속으로 점차 들어오면서 가상 공간에서 실물이 없는 콘텐츠가 판매되고 거래가 되기 위해서 NFT의 투자처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이고 암호화도 잘 되어 있고 희소성도 있고 안전하고 투명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업 시작은 주로 그림이나 예술품과 같은 미술 시장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게임, 음악, 스포츠 업계 등 수많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녀시대 태연의 동생으로 알려진 가수 하연이 인공지능이 작곡한 디지털 싱글 앨범을 NFT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록밴드 킹스 오브 리온이나 DJ 스티브 아오키, 세계적인 래퍼 에미넴 등이 NFT 작품 판매에 나섰고요. 래퍼인 도자켓은 자신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러쉬코인은 국내 최초로 윤상, 미아, KCM 등의 음원을 NFT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NFT 플랫폼인 스토어잡도 유명 K-pop 아티스트들과 스포츠 스타의 애장품, 인플루언서나 화가, 사진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이 만들어내는 K-컬처 콘텐츠를 NFT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NFT의 개발사인 트라이언팩스는 스포츠 경력 관리 플랫폼인 프로젝트 위드와 축구 관련 NFT 발행과 래핑 데이터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축구 팬들에게 관련 NFT를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블루버리 NFT 역시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NFT 관련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맺고 국내 프로스포츠 관련 NFT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NFT 쭉 듣고 있는데 보시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NFT 마켓 등 관련 플랫폼에서 NFT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가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이 오픈시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담긴 기사가 은성수 코인이라는 NFT로 만들어져서 약 270만 원에 팔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NFT 장터를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들은 이 장터에서 NFT 자산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사고 팔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낸스는 이 NFT 장터를 고가 작품을 거래하는 프리미엄과 일반 장터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술가가 회사 측과 접촉할 수 있는 연결 인터넷 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업체들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계속해서 개설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NFT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공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 실험을 통해 생애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 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연구 추진 단계 일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3월 CBDC 모의 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 사업 실행 계획 수립 등을 마쳤습니다.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 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쌍용차와 르노, 삼성차, 한국GM 등 외국계 완성차 3사가 경영난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완성차 3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12만 6천 대에 미치지 못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2%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210대를 생산한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차 1분기 생산량이 32.5%로 가장 큰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이어 쌍용차가 협력업체의 납품 거부와 회생 절차 개시로 28.8%가 줄었고 한국GM은 1분기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지난달 생산량이 25% 줄어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약 8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가 늘어났고 순이익도 1조 원에 육박해 전년보다 52.9% 증가했습니다. 보통
반도체 업계의 계절적 비수기인데 PC와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실적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D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낸드 플렉시 역시 시황이 개선돼 2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